안녕하세요. 모건초 6학년 학생들. 오늘은 비와 비율, 우리 1학기 때 배웠던 단원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이 좀 어려워했던 단원 중에 하나로 기억이 되네요. 이 단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복습을 한 후에 우리 생활에서 비와 비율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함께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알아보고 나서 함께 직접 비율을 사용해서 우리 생활과 밀접한 상황에서 비율을 사용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복습을 해볼게요. 우리 비와 비율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일단 비가 무엇이었냐면, 비는 두 수를 나눗셈으로 비교하는 방법이었어요. 우리가 비와 비율 처음에 배울 때 숫자를 비교를 했었는데요. 두 수를 두 가지 방법으로 비교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뺄셈으로 비교하는 방법이었어요. 뺄셈으로 비교를 했고요. 두 번째는 여기 말한 것처럼 나눗셈으로 비교를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먼저 뺄셈으로 비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초콜릿이 3개에 사탕이 5개 있다. 이제 초콜릿과 사탕의 수를 비교를 해라 라고 했을 때 뺄셈으로 비교를 한다고 하면 사탕 5개, 5 빼기 초콜릿 3개 빼줬어요. 그래서 사탕이 초콜릿보다 2개 더 많다. 혹은 초콜릿이 사탕의 개수보다 2개 더 적다.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주는 게 두 수를 뺄셈으로 비교를 하는 방법이었고요. 나눗셈으로 이걸 그대로 비교를 한다고 하면 초콜릿의 수에서 사탕의 수를 나눠줄 수도 있었고요. 즉 3 나누기 5 분수로 표현하면 5분의 3 이렇게 할 수 있었고요. 혹은 사탕 5개에서 초콜릿 3개를 나눠서 3분의 5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말로 풀어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냐면 첫 번째 요거 같은 경우에는 초콜릿의 수가 사탕 수의 5분의 3배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고요. 이런 거는 사탕의 수가 초콜릿의 수의 3분의 5배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두 수를 비교를 했었습니다. 이게 비인데요. 이거를 우리가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땡땡이라는 기호를 사용했고요. 이 기호는 땡땡이 아니고 읽을 때는 대라고 읽었죠. 대라고 읽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땡땡 앞에 있는 숫자 요거가 의미하는 건 비교하는 양이었어요. 비교하는 양. 그리고 땡땡 요 대 뒤에 있는 거는요.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기준량이었어요. 이거 헷갈리지 않도록 우리 여러 번 연습했었죠. 대 앞에 있는 게 비교하는 양, 대 뒤에 있는 게 기준량. 이거 많이 연습했었고요. 요걸 읽는 방법은 3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있는 그대로 읽죠. 동그라미 대 세모, 가운데 대만 써서 읽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세모에 대한 동그라미의 비 또는 동그라미의 세모에 대한 비라고 읽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했던 거는 요거였죠. 에 대한이 붙는다 하면 요게 바로 기준량이다 라는 거 꼭 기억하라고 했었습니다. 에 대한이 붙으면 기준량이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비율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비를 배운 다음에 비율을 배웠는데 비율은 뭐였냐면 비교하는 양 나누기 기준량 요거를 계산하라는 게 이게 비율이었어요. 자, 요건 이제 숫자 2개를 놓고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율은 분수 혹은 소수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었어요. 분수로 표현한다는 거는 이제 기준량을 분모해 놓고 비교하는 양을 분자해 놓는 거. 자, 요게 분수로 표현한 비율이고요. 또 소수로 비율을 표현하려면 이제 비교하는 양 나누기 기준량. 우리 나누는 거 배웠잖아요. 그죠? 소수의 나눗셈 배웠으니까 이거 나눠서 소수로 표현을 하라 하면 이게 비율을 소수로 표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때 계산 결과, 즉 비율은 1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었죠. 1보다 큰 경우에는 이런 경우겠죠. 비교하는 양이 7, 기준량이 2 해서 2분의 7, 비율이 2분의 7인 경우 이런 건 1보다 크죠. 즉 비교하는 양이 기준량보다 큰 경우에는 1보다 큰 경우였고요.
비율이 1보다 작은 경우, 1보다 작은 분수나 소수로 나오는 경우는 반대의 경우죠.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양이 더 작은 거, 비교하는 양이 기준량보다 더 작은 경우, 기준량이 더 큰 경우, 이럴 때 비율이 1보다 작을 수도 있었습니다. 요거를 다 배운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게 뭐냐면 백분율이에요. 백분율 배웠어요. 백분율도 사실은 비율은 비율이죠. 근데 기준량이 100인 경우, 기준량을 100으로 만들어 줬을 때의 비율을 우리가 백분율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기준량을 100으로 맞춰주면 되는 거였잖아요. 그죠? 어떻게 맞추냐면 두 번째 방법부터 볼게요. 기준량분의 비교하는 양, 이거 비율이죠. 이 비율에서 기준량, 즉 분모를 100으로 우리가 만들어줍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분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분수는 분모와 분자에 0이 아닌 같은 수를 나눠주거나 혹은 곱해주면 분수의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성질이 있었는데요. 이거를 사용해서 기준량, 즉 분모를 100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다 이 표시, %라는 표시를 붙여주면 그게 바로 백분율을 구하는 방법이자 원리였습니다. 요거를 조금 더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빠르게 계산하기 위해서 비율에다 그냥 한 번에 곱하기 100을 하고 %를 붙여주는 방법을 나중에는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그치만 원리는 기준량을 100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분수의 성질을 사용해서. 그리고 나서 %를 붙여주는 거. 이게 바로 백분율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복습을 다 간단하게 해봤고요. 뭐 할 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비율 중에서도 특히 백분율을 사용해서요. 오늘 실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비율을 이용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간식 중에 하나인 이게 있어요. 하땡보 젤리, 하리보 젤리죠. 항상 하리보 젤리를 먹을 때마다 선생님은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매 봉지마다 젤리의 색깔들의 비율이 다 달라요. 그쵸? 어떤 봉지에는 뭐 빨간색이 많았고, 어떤 봉지에는 녹색, 연두색 젤리가 많았고요. 조금씩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봉지를 한 10개, 20개 정도 뜯었을 때 이 젤리의 비율이 어떨지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비율을 활용해서 각 젤리의 색깔들의 비율을 알아볼 거예요. 비율 중에서도 백분율, 이걸 사용해서 알아볼 거고요. 또 하나 더. 요 과자, 고래밥이라는 과자입니다. 이 과자도 여러분이 드셔보신 분은 알겠지만 안에 맛은 똑같지만 모양이 다르죠. 물고기 모양이 좀 다양하게 들어있는데 어떤 비율로 이 물고기들이 각자 종류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알아보는 시간, 계산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기 전에 여기 지금 정리한 내용, 우리 같이 정리한 내용을 배운 공책에다가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비와 비율 간단하게 정리해주시고 그 다음 영상을 재생해 주시기 바랍니다.